곧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커피 점술과 타로 리딩을 연결해서 곧 여러분에게 있을 일 예측해 드릴게요. 커피 점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커피잔에 남겨진 커피 가루를 보면서 상징을 읽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점술이고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점술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직감에 끌리는 커피잔을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10초 드립니다. (1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잔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을 일을 읽어드릴게요. 네, 1번 분들의 잔을 보면 학업이나 커리어, 또 여러분이 특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쪽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처녀 자리가 담당하는 이 6하우스 쪽에 아래에 보시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지금 여러분한테 비둘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고 또 앞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3마리를 띄워서 보내고 있어요. 이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고 또 협력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메시지를 3번이나 보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소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원래 타로 카드에서도 숫자 3번, 이 컵 3번이나 동전 3번 카드 다 3은 삼각형을 말하거든요. 이제 위로 솟구치는 성장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같이 성장해보자 이렇게 제안할 것 같거든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이직의 제안일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의 제안일 수도 있어요. 또 학생이신 분들은 어떤 학회에 들어와라, 동아리를 들어봐라 이런 제안일 수도 있죠. 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보낸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갖춰진 시스템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굳이 이게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커다란 조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취업 준비 중이신 1번 분들 정말 합격 소식이 다가올 수 있겠죠. 너도 여기 와봐라. 약간 제안이라든지 허락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이런 사인도 되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9하우스 쪽에 높게 여러분이 서 있는데 이 새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몸은 이제 이쪽 방향인데 이제 몸을 돌려서 이 아래쪽 비둘기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떤 제안이나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이쪽 방향에서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어떤 동아리나 모임의 홍보물, 광고지 보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 상황,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이제 조만간 어떤 우리랑 같이 해봅시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 제안을 받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 신선하다. 약간 여러분의 본능과 직감이 고개를 돌리게 한다라고 보여요. 조만간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그걸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의 이쪽으로 지금 커피가루가 확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좀 정신적인 성찰을 말하고 깨달음과 확장, 또 지혜 이런 쪽이에요. 또 그러면서 이쪽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여행을 떠난다라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제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원래 가려던 방향이 있는데 그걸 잠깐 접어두고 고개를 돌려서 일상을 떠나보자. 여행처럼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떠난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집을 비워두고 떠나는 걸 말하거든요. 뭐든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은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게 다 갖춰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새로운 경험의 확장을 주기 때문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도 도전을 하시는 거, 이제 그런 감수하는 마음, 이런 것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카드가 말해주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1번 분들에게 오늘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좀 이동을 말하는 사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치타가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떴고, 또 동전의 기사 카드, 백마가 나왔죠. 또 동물 카드에서도 잠자리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러 카드들에서 여러분의 움직임, 이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1번 분들 커피잔에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이동의 제한 받게 되실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아까 커피잔에서 봤던 내용들이랑 카드는 약간 다른 관점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커피잔에서는 이제 어떤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변화의 제한이 매력적일 거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제안의 첫인상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제 첫인상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의 끈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인상의 끌림 그걸 넘어서는 여러분의 인내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커피잔의 내용이랑 반대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카드들은 이 제안이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꽉 잡아라 라는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정말 당신의 걸로 만들어라.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아까 잔에서도 이제 여행할 때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보였던 것처럼 이제 카드들은 이제 끝까지 가려면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들은 또 같다고 보여져요. 또 커피잔이랑 좀 같은 부분으로 보이는 게 지금 윗줄에 나와 있는 카드들의 공통점인데요. 이 세 카드가 다 동전 카드로 떴어요. 이 동전 카드는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 거, 학업이나 커리어, 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조만간 어떤 금전과 관련된 일, 뭐 보상이 확실한 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할 거라고 보여요. 특히 가운데 동전 1번이 떴고 아래에 완즈 시종이 나왔거든요. 작아 보이는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열정과 호기심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제안은 그냥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전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투자해라, 돈 벌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냥 돈을 넣어두는 뭐 주식이나 적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냥 돈을 넣어두면 거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돈이 굴러가는 거죠. 돈의 순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정보만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게 되는 동시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차원으로 보이거든요. 똑같이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사고 그냥 묵혀두고 뭐 부동산 오르겠지, 운이 좋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직접 임장을 가고 뭐 경험해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뭐 임대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이 아예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임대료를 안 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사업도 키워갈 수 있고 또 그 자리 부동산이 또 돈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자리를 팔면 더 수익이 남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열정이 더해졌을 때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목도 커졌을 거고 또 그 자리에서 하는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까지 안 하더라도 이제 내가 살 집을 직접 막 부딪혀서 알아보고
뭐 그 집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감각을 키워간다든지, 뭐 그 집에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살았더니 삶의 질이 올라간다든지, 그 자리에 살게 되면서 가족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 집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행운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 분들은 조만간 어떤 투자의 정보가 오긴 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열정을 다하고 혼신을 불어넣고,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성공으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동전 3번이 마무리가 돼 있는데요. 이 동전 3번은 아까 이 커피잔에서도 숫자 3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카드에서 아예 대놓고 이제 당신에게 협업이 온다, 콜라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어떤 제안, 어떤 이동, 변화, 이런 사인들, 사람이 결국 함께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이사를 하면서 지인이 생긴다든지, 뭐 이사를 해서 주로 가는 가게가 생겼다든지, 뭐 자주 가는 센터, 모임 장소가 생긴다든지, 여기서 연결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도 켜진다고 보이거든요. 이직을 하게 된다거나 뭐 동아리나 모임의 제안을 받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 좀 이런 모습이에요. 만나기 전에는 좀 몰랐던 세상,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경험도 확장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가운데 지금 별 카드랑 태양 카드가 나란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두 카드가 또 동전 3번을 만나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오래된 도시 안에 이제 여러 골목들이 좁게 있어요. 지금 뭐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이런 곳은 이제 교통 같은 걸 다 미리 계산해서 또 계획도 하면서 도시를 만드니까 구획이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또 메인 도로는 진짜 엄청 크고 그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막 여러 길이 뻗어나가니까 이제 신도시 같은 곳, 계획도시 가보면 길 찾는 게 되게 쉽고 골목 찾는 것도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래된 도시를 가면 그 오래된 도시는 원래 자동차나 그런 큰 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도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래된 도시들은 좀 골목이 좁기도 하고 또 골목이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런 곳은 이제 골목골목 한눈에 딱딱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알고 있는 곳만 가게 되고, 또 거기를 누가 설명해 주라 그러면 설명해 주기도 어려운 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이미지가 바로 그렇게 오래된 도시 안에 골목들이라고 보여요. 불이 켜진 곳만, 내가 원래 아는 곳만 잘 가고 왔던 그런 모습인데, 내가 딱 아는 곳, 불 켜져 있는 쪽만 주로 다닌 거죠. 근데 조만간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다니지 않았던 골목, 그 골목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던 골목, 거기 이제 불이 하나 켜지거든요. 저쪽에도 길이 있었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골목에 불빛도 있고 안전하고 사람들 소리도 있는 것 같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 골목 안쪽에 새로운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뭐 예쁜 카페들이 있었다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맨날 가던 길을 벗어났더니 여기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 있었다. 여기 왜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 앞으로는 여기 계속 오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일반 분들에게 조만간 다가오는 그런 장면 같거든요. 어두운 골목 끝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들릴 거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들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봐라, 여기까지 와봐라, 이렇게 제안할 것 같거든요. 특히 그렇게 몰랐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장면이 이제 여러분의 학업이나 커리어, 진로, 이쪽에 새로운 길로 흘러갈 것 같아요. 막상 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치를 정말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도 분명히 행복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어두운 골목에 불이 있긴 하지만 처음 가는 잠깐의 시간, 이런 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결국 적응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반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네, 잔을 보시면 지금 1하우스 쪽, 이 깊은 데서부터 커다란 강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11하우스 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소용돌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빠져나갔어요. 강이 보여주고 있는 궤적이 엄청 길어졌죠. 폭이 넓고 긴 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바다까지 빠져나간 좀 메인스트림의 모습이 있거든요.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강들은 다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달라요. 산에서 흘러가는 시냇물도 있을 거고 또 커다란 강까지 자기가 가는 좀 작은 천들도 있겠죠. 산에서 내려오는 또 언덕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어떤 큰 강이 받게 되고 그 큰 강은 가장 넓고 가장 깊게 형성되면서 바다까지 이렇게 연결되죠. 이제 이런 큰 강은 여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문명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런 식의 큰 강은 이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큰 강을 중심으로 무역도 활발하고 도시들도 발달했죠. 이제 결국 이렇게 큰 강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거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이제 올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된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만간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사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특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 1하우스에서부터 강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분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1시간, 2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지금 1하우스부터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오랫동안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한 것 같아요. 뭔가 주저했던 이야기를 굉장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지금 11하우스에 결국 이제 바다로 빠져나간 쪽 이쪽을 보시면 동물들이 좀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동물들이 이 강에 있을 때는 동물이었는데 이 동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이제 환생하게 되겠죠. 근데 또 환생한 다음에는 어떤 동물로 환생할지 이 동물들이 결국 인간으로 환생할지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환생할지 어디로 가서 환생할지 그건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알 수가 없죠. 환생을 한다는 건 오직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업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심판하는 거고 그 심판에 따라서 환생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같이 환생하는 동물들이 있다. 또 같이 환생할 것이다. 환생을 위해서 떠나는 동물들이 여러 마리가 있다.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분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 결국 여러분의 삶을 다음 생에까지 좀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종합해서 연결해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과거에 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 기다려 왔다가 할 말들을 정리해서 고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가장 강하거든요. 나랑 같이 새로운 세상으로 갑시다. 새로운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방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2마리 토끼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나를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신뢰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한켠에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거고 상대방도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토끼는 신뢰에 대한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한테 네가 뭐 고민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나 오랫동안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시는 만큼 이 상대방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카드들의 메시지 읽어볼게요.
오늘 2번 분들에게 나온 카드들은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아까 커피잔에서 보셨던 내용이랑 연결해 보게 돼요. 일단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가운데 월드 카드가 떴고 또 아래엔 러버스 카드가 있는데 지금 가장 앞쪽에는 또 로얄 하트 이 카드도 들어왔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분들에게는 조만간 어떤 진심 어린 고백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또 이 고백이 사랑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 상대방이 누구든 이제 사랑 고백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마음들은 동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카드들은 다 사랑의 가능성이 가장 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아무래도 사랑 고백의 차원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는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마지막 카드에는 노 이런 메시지도 떴어요. 또 동물 카드에서는 지금 이 카드가 동물이 아니라 이 황금알, 골든 에그가 떴거든요. 이번 분들에게는 이 장면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혹은 어떤 그 상대방, 그 고백의 대상 상대방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전혀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각인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이번 분들의 마음에서 나는 원래 뭐 알바하거나 회사 다니거나 뭐 학교 다니거나 학원 다니거나 나는 그런 장소에서 연애할 생각은 없다. 나는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아마 오늘 2번 분들 중에서는 이제 댓글로도 저에게 이제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 진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진짜 그럴수록 이 사랑의 가능성, 이 고백의 가능성이 진짜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나 그 인연의 연결고리 자체가 진짜 좀 내추럴하게 여러분이 좀 편하게 다니는 장소? 거기서 이제 여러분을 오래 지켜본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긴장되지 않았던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상대방이 꽤 오래 생각한 것 같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번 분들은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혹적이시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앞에 나온 완즈 7번 카드, 아래 카레 기사 카드 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가 말하기 전이랑 말한 이후랑 좀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 이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를 봤을 때 이제 물론 그 가수 이미지 자체가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 가수의 외모라든지 분위기 같은 거 이게 이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압도하는 좀 그런 매력이 있겠죠. 근데 그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딱 부르기 시작하면 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 가수는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까? 노래 시작하고 나니까 더 엄청 에너지가 크다. 그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오페라 공연하는 성악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체구가 작은데 저렇게 힘 있는 목소리가 나올까 이렇게 놀라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천상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성악가가 외모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외모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소리 그런 게 나오니까 놀라게 되는 좀 이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분들의 이미지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여러분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엄청 매혹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깜짝 놀랐다든지 혹은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정말 확 꽂히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게 지금 카레 기사랑 완즈 7번이 자기 주장, 목소리에 힘이 있다, 논리가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메시지 여기에 힘이 굉장히 상대방이 느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정의감이 투철했다든지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게 어떤 멘트를 했다든지 순간적으로 센스 있는 말을 던졌다든지
근데 그게 꼭 뭐 진지하고 냉철했다기보다는 유머를 담았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개그 꽁트하는 개그맨들 떠올려보면 이제 분위기랑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웃긴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떤 순간에 어떤 멘트를 딱 재치 있게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잖아요. 공감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이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한다니 정말 놀랍다. 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의 그런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또 내가 이제는 정말 이번한테 고백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꽤 오래 생각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워낙 도도하실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넘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월드카드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또 데스카드, 노카드.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해보면 아마 이번 분들이 나는 이게 정말 편한 얘기야. 나 정말 연애에 딱히 관심은 없어. 이런 메시지를 좀 은연중에 주변에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상대방도 왠지 이번한테 말을 걸면 좀 거절당할 것 같다. 딱 단둘이 있을 때는 이번이 날 거절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마음에서도 나는 진짜 연애세포가 완전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골든에그, 이 황금알, 이 카드가 주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는데 그 거위를 만약에 잘 키웠다면 그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욕심이 과했던 사람이 거위가 뱃속에 그러면 황금알이 진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던 거죠. 근데 당연히 그 거위 뱃속에는 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카드가 주는 교훈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관점을 좀 더 넓혀야 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로얄하트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정도로 정말 동등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나는 별로 연애 생각이 없지만 뭔가 내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돼. 혹은 나는 이런 조건들이 정말 딱 맞지 않으면 전혀 만날 생각이 없어. 여러분이 좀 확고하게 세우고 계신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그 조건 뒤에 숨겨져 있는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뭔가 이성적으로 로맨틱하게 끌리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황금알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어떤 따뜻한 고백, 또 솔직한 고백 한번 마음을 열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잔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을 일 읽어드릴게요. 네, 3번 분들의 잔을 보면 조만간 여러분은 어떤 역경을 극복했다 이런 성취감 느끼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여러분 의견에 반대를 했다든지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에서 열을 내고 있고 열을 올리고 있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거든요. 또 화를 당하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작은 사람한테 또 화를 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에는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주는 사람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요. 혹은 여러분 주변 세상에서 어떤 커다란 힘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한테 너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한다든지 자꾸 여러분을 압박하는 좀 이런 상황 가지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화가 자꾸 전달돼서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이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특히 지금 가장 먼저 화를 내는 이 사람이 지금 6하우스에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6하우스는 좀 일터라든지 학교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위아래에 탄탄한 조직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6하우스거든요. 또 6하우스를 주관하는 행성은 수성이에요. 이 머큐리 수성은 좀 의사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 중에서 활발하게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떤 말로 명령을 한다든지 조직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을 말해요. 이제 약간 6하우스는 뭐 계속 일을 시킨다든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조직, 군대처럼 좀 딱딱한 조직,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조직, 뭔가 사회화가 있는 좀 그런 장소거든요. 이제 또 수성이 또 이 처녀자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명령에 받아들여야 된다. 어쩌면 좀 강요하기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6하우스의 이 장소는 원래 아랫사람은 섬겨야 되고 또 겸손하게 또 완벽하게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좀 그래야 조직이 굴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그런 쪽, 뭐 학교나 일터나 뭐 사업장 이런 데서 어떤 규칙이 있다든지 윗사람이 권력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정해진 시스템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스트레스 받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답답함 이런 것도 보여요. 뭐 한편은 내가 좀 원해서 여기 들어간 것도 있겠고 시작한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좀 이 고정된 관계가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압박감을 받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못 찾고 있는 자유롭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걸 표현하기는 더 어려운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꼭 뭔가 학업이나 커리어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 뭔가 명령이나 규칙이 강한 압박감이 있고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 뭔가 상대방 약간 높은 사람, 어른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을 잘 안 들어준다든지 뭐 지인들과 그냥 만나는 모임인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끌려가는 원하는 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구하우스로 가면은 코끼리가 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 화산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6하우스를 극복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나는 이제 표현하겠어.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역경들을 결국 극복하게 되는 거죠. 또 코끼리가 지금 구하우스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구하우스가 욕망이랑 숨겨진 마음을 말하거든요. 이제는 참았던 욕구를 터트린다. 숨겨왔던 의지를 드러낸다. 표현한다. 말한다.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코끼리는 코끼리 자체가 좀 끈기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힘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이제까지는 어떤 역경, 반대, 분노의 전염, 좌절, 외면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참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자세 강하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카드가 말해주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3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이제 확실히 아까 보셨던 커피잔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좀 거절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걸 이제까지 좀 묵묵히 들어주셨던 것 같아 보여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당신을 괴롭혀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원래 또 모여서 살아야 되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제 친절함을 유지해야 되기도 하고 또 배려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 사회적 덕목이겠죠. 하지만 이 카드는 이제 때로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혹은 나는 이런 불편함을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뤄내려는 좀 그렇게 우기는 태도는 잘못된 거겠죠. 또 그러면서 타인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뭐 타인의 이익을 해친다든지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자기 의견을 자꾸 드러내지 않고 싶어지고 양보하는 게 때로 덕목이다. 이걸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하고 또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역학관계 안에서 사실 우리가 거절을 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기술이거든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나만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거 그게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온 관념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챙기지 못한 건 아닌가. 늘 예스맨으로만 살아온 건 아닌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뭔가 사회를 너무 많이 신경 쓰셨다든지 뭐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의 그냥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이나 커리어나 진로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겁이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커져서 오히려 너무 실패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사회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하는 것만 찾아가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 그 안에서 법적으로 뭔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 안에서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장이 내가 내적 동기가 있어서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또 다른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달리기 선수는 더 기록을 경신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너무 내가 다른 선수를 배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가야겠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대표로 가야 돼요. 근데 나랑 같이 연습한 동기를 너무 배려하면 안 되겠죠. 내가 선발전을 양보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아무리 내가 정말 동기를 배려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발전, 경기를 앞두고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선수 대 선수로 승부를 봐야 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동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들어준다든지 뭐 이 친구가 이번에 못 나가면 평생 못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가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뭐 정당하지 못하게 저 사람을 방해한다든지 또 그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또 공정하게 승부를 봐야겠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의 과거 기록을 깨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동료 선수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까지 3번 분들이 뭐 그렇게 달리기 선수 정도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계시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참견, 주변에서 한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잔소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수긍하자. 내가 그냥 들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다.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세상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나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해요. 혹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권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인생의 모든 선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힘든 것도 반드시 따라와요. 그때
정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누가 이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내 선택이었지만 자꾸 남 탓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원인을 돌리는 걸 귀인이라고 해요.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이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세상 탓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귀인을 외부에 두는 거라서 외적 귀인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자꾸 외적 귀인을 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겼을 때 결국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좋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휩쓸려서 선택한 거는 결국은 세상 탓하게 돼요. 내가 내적 귀인이 돼야 이건 지금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건 내 인생이야, 끝까지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누릴 거고 실패를 해도 내가 실수로 삼아서 감당할 거야, 이렇게 해야 또 책임감도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의 기준을 새로 세우게 된다든지 선택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또 대부분 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거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혹은 또 인연으로 적용해보면 내가 정말 다음 사랑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선택의 기준 검토 혹은 아예 정말 재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내가 직접 경험해야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이렇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진짜 한번 선택해보고 뭐 알바를 해본다든지 이런 일은 나랑 잘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원데이 클래스로 체험해보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인턴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경험을 진짜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과거에 뭘 해왔으니까 이제 내가 그 경험들을 새로 보게 되고 나는 그런 부분을 겪어봤어, 그러니까 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결단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진짜 내 뜻대로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아마 3번 분들은 조만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 결정에 있어서 거울처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드실 것 같거든요. 이런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좀 인생을 길게 바라봐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자아 실현과 관련된 고민들, 이거는 내가 진짜 내일 당장 죽을 거면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오래 살 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진짜 솔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죠. 아마 3번 분들은 이제까지 좀 세상이 말했을 때 좋다고 한 거, 누군가가 좋다고 한 거, 그냥 남들이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많이 고르신 것 같거든요. 좀 평탄해 보이는 길, 특히 좀 안전해 보이는 길, 이런 걸 선택하셨을 수 있어요. 혹은 안전이 보장된 것, 혹은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혹은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걸 수도 있죠. 조만간 어찌 보면 그런 것들에서 약간 현타가 오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였나? 이게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였나? 이렇게 묻게 되실 수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지? 나는 뭘 신경 쓰느라 이런 선택을 했던 거지? 내가 쓸데없이 이런 걸 바라고 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부당한 건 당연히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안 맞는 건데 그걸 억지로 꾸미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말하는 좋은 거, 이런 거 선택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어쩌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자,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좋은 삶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또 그랬을 때 특히 어떤 커리어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중요한 인연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이 정말 거울을 들여다보고 다시 정했을 때 삶의 만족감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 시기에 정말 내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정말 이제는 나다운 삶을 살겠다, 방향을 다시 점검했다, 삶의 나침판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나다운 선택들을 쌓아가면서 삶을 만들었다, 주도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 순간을 돌아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잔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일 읽어드릴게요. 4번 분들의 잔을 보면 지금 여기 말을 타고 있고 사냥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이는데요. 사냥을 하고 있는데 또 앞에 보면 사냥개가 붙어 있어서 이 주인의 사냥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내가 잡아야 되는 목표물이 정확히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시야가 고정돼 있다. 그런 집중력이 있다. 이런 모습이죠. 사냥을 한다는 게 이제 현재는 이제 동물을 보호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냥을 할 정도의 집중력은 스포츠로 변했거든요. 양궁이 됐고 또 사격으로 전환됐죠. 스포츠는 아무래도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을 때 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그 도구를 익숙하게 다뤄온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구기 종목은 공 다루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양궁은 활 쏘는 능력, 또 사격은 총 쏘는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냥 이거는 사실 말을 타면서 해야 되니까 말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말 타는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지금 활까지 쏴야 되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사냥을 한다는 게 4번 분들한테 나온 걸 보면 4번 분들은 조만간 뭔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몸과 머리를 한 번에 사용해야 되는 일, 근데 또 엄청 집중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걸 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 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공부를 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든지 투잡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장면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또 말을 탄다는 건 어떤 지위가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이 생기겠죠. 모임의 장을 맡게 되면 원래 내가 모임의 구성원이니까 원래 구성원으로서의 일도 있는데 그러면서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또 두 가지 일을 모두 고려해야 될 수 있거든요. 말을 타면서 사냥을 한다. 어떤 모임의 회계를 맡는다. 이런 직책을 맡게 되면 내가 모임에서 원래 하는 일도 있는데 동시에 내가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수입과 지출도 생각해야 되고 그 모임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책에 오르게 되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냥하는 사람, 이 사람 앞에 사냥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도움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강아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한다, 주인처럼 따른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관계에 아랫사람이 생기는 모습 혹은 나머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모습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고 일을 맡긴다, 맡겨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냥에 집중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지도 강하게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지 또 활력 이런 거 더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말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거고 하지만 사냥은 어떤 먹잇감을 확실히 가져가거든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흘러갈 것이다. 모든 상황이 나한테 잘 흘러갈 거다. 이런 신뢰도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카드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4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그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커피잔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어떤 뭐 두 가지 일을 해봐라. 여러 개 동시에 해봐라. 집중력과 끈기를 동시에 발휘해라. 좀 이런 권유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진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좀 압박감 느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이미 하고 계신데 거기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추가로 뭔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는 좀 그런 상황도 보여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내일 하는 것도 바쁜데 저걸 또 해야 돼? 뭐 새로 누가 들어왔다면 내가 저 사람을 또 도와줘야 돼? 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백업을 해야 한다든지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든지 추가로 일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혹은 내가 익숙한 일, 패턴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좀 그런 상황도 보여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을 더 해야 되는, 혹은 거꾸로 일을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공부를 하라는 주변 환경, 뭐 자기 개발을 하라는 압박감, 뭐 공부에 대한 고민, 내가 뭐 대학원을 가야 하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각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를 또 해야 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을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번분들은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그걸 더 하기에는 좀 힘든, 좀 이런 일을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머릿속으로 한쪽에서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상 진짜 하려고 하면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보이거든요. 잠을 줄여야 된다든지 체력을 더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이 지금은 뭔가 좀 희생하는 것 같고 당장은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4번분들은 조만간 이 장기적인 나, 또 단기적인 나, 이 두 가지가 좀 갈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4번분들은 이제 길게 봤을 때, 길게 생각했을 때는 좋은 걸 아는데 당장은 그게 좀 버겁다, 좀 공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약간 4번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갈림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당신은 그걸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두 개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오늘 이 카드는 당신은 그걸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 아래에 적힌 문장을 보시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쪽을 향해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카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이제 그 과목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언젠간 성적이 오른다. 이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왠지 귀찮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이미 요행이 없어. 결국 내가 공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다만 확실하게 할 자신이 없는 거고 또 꾸준히 할 자신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가장 바라는 상태는 사실 그걸 내가 꾸준히 또 확실히 해서 그 과목을 결국 정복한 그런 모습을 나는 바라고 있어요. 그거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이 카드는 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몸만 움직이면 된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사실 그런 건강에는, 몸에는 요행이 없다. 이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 거는 다 빨리 할 수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정직하게 한 게 아니라서 금방 도루묵 되는 거 알아요.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사실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또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이것도 어렴풋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어쨌든 한순간 좌절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거든요. 오늘 이 카드는 그런 과도한 염려, 이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생각한 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근데 자꾸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도움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되는 건 뭔지,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부하면서 일하는 그런 장면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뭐 공부만 해야 된다. 난 진짜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약간 양을 늘려야 된다거나 잠을 줄여야 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 사냥하는 거 보신 것처럼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고 끈기를 더 해야 되는 좀 그런 장면을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든지 체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SNS를 끊어서 공부에 진짜 집중하고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범분들은 조만간 어떤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당장은 힘들지만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좀 그런 장면에 돌입하실 것 같거든요. 이 희생과 헌신 이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제까지는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것도 그렇겠죠. 당장은 힘들고 이 단기적인 나 얘는 자꾸 포기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나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맞는 길인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카드는 정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게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이런 고민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오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잠깐의 좌절, 잠깐의 역경, 적응 기간 이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떤 과정에서 잠깐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건 과정에서의 실패지 내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뭐 어떤 단기적인 시험 하나는 망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진짜 원하는 거 알고 있다. 왜 성공할 당신의 궁극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있나? 당신이 스스로를 못 믿는다면 누가 당신을 믿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분들은 이제 곧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온다, 뭔가 사건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하고 제대로 뭔가 시작하실 건데 사실 그 시작이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직 발동이 걸리지 않은 거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스스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젠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나? 이젠 내가 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이런 게 생길 것 같거든요. 평소 여러분이 나는 이거는 포기 못해 이렇게 한계라고 생각했던 걸 뛰어넘는 나는 이것까지 포기하면 너무 희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좀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나랑 단기적인 나 중에서 장기적인 나, 이 부분이 좀 단기적인 나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욕구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대담해지고 좀 강해지는 거죠. 내공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4번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머릿속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의 깊은 소망과 이미 관련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잠재의식이 원하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 사실 미룰 이유도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신뢰를 가져야 한다. 믿어라. 당신은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여러분도 이게 진짜 되네? 내가 해보니까 되는 거였네? 이렇게 여러분 느끼게 될 수 있는 약간 긍정적인 사인, 하늘의 도움, 행운 같은 게 있거든요. 하려고 생각만 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실제 하니까 나 이거 되네? 좀 이렇게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깊은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장기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뭘까?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꼭 해보세요. 아주 놀라운 성공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잔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잔을 보면서 곧 다가올 일 말씀드릴게요.
네, 5번 분들의 잔을 보면 지금 오른쪽 아래 이쪽 부분으로 커다랗게 가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화산이 굉장히 넓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커피잔에서는 화산이 좀 에너지의 분출을 말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행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히 이쪽 부분은 이제 오하우스, 이 태양이 주관하는 이쪽 자리예요. 태양은 이제 12하우스 주관하는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거든요. 태양계의 주인이죠. 이제 그래서 태양은 좀 자기 에너지가 강하고 그냥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세상에 에너지로 주거든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방출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하우스는 자연스럽게 좀 자신감을 말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좀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또 오하우스 기질이 강하면 이 태양의 에너지가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고요. 열정도 넘치고 막 활력이 넘쳐요. 또 그게 자기만의 빛과 자기만의 색을 확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조만간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인데 내가 좋아서 했던 행동인데 거기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솔직하게 진짜 좋아서 했으니까 거짓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투명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보여요. 또 그게 매력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5번 분들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상징들이 이제 가장 많은 패턴들이 지금 5하우스 쪽에도 있지만 이제 6하우스 쪽에도 나란히 있거든요. 이런 화산의 모습, 이런 패턴들의 연결은 약간 덕업일치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거기서 주목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유명해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커리어를 만들고 돈을 벌고 이렇게 명예도 올라가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또 6하우스는 이 수성이 주관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말해요. 이제 그래서 약간 세상에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지,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어떤 걸 매개체로 나를 말하는지 좀 이런 부분이 강조돼요.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그때 주목을 받게 되고 그게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일이라든지 성취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취미로 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수성은 또 SNS를 소통하는 그런 방향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취미가 있다면 SNS에 짧게라도 올려보신다든지 이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이랑 한번 연결해 보시면 그게 아주 운명적인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여요. 즐겁게 하는 사람, 즐기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여러분의 컵에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바로 그 상징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쪽에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덕질을 하신다든지 뭐 좋아하는 일, 좋아서 했던 일, 뭐 누적된 세월, 그것에 인한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인간의 의지에 시간의 힘이 더해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말 뭐 다이어리라든지 캘린더라든지 뭐 SNS 기록 이런 게 좋아요. 꾸준히 여러분이 뭔가 좋아서 했던 일 이런 걸 기록에 남겨보시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서 카드들이 말해주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5번 분들, 오늘 카드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유니콘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 자리가 지금 동물 카드라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5번 분들은 유니콘이 떴거든요. 유니콘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 동물이에요.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개가 있는 말이거든요. 아까 커피잔에서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영역이 겹쳐지는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좀 돈 벌려고 하는 일이랑 좋아하는 일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은 조만간 내가 좋아서 했는데 돈을 벌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다거나 나는 이걸 그냥 돈 벌려고 시작한 건데 내 마음이 좋아지네? 좀 이런 장면 보실 것 같거든요. 아까 보셨던 커피잔의 내용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했던 거고 좋아했던 것, 거기서 주목받는다. 약간 그런 한 가지 차원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카드들까지 덧붙여 보니까 주목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새롭게 주목받는다. 이런 의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날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는 이 유니콘의 특징, 이런 것들을 또 연결해보면 이제 5번 분들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공부, 여기서 흥미를 못 찾고 계신 분들, 근데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조만간 어떤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동전 6번이 같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돈 받는 거 이상으로 내가 일을 했더니 여러분의 노고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배려했더니 상대방이 엄청난 의외의 보상을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전반적으로 좀 인생이 정확히 계약에 맞춰서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는 이제 내가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계약한 시간 말고 일을 더 해야 한다든지 또 계약한 업무가 아닌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어차피 내가 지금 흥미도 없고 지금 재미도 없으니까 나 이거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자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직감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동전 6번 카드는 여러분에게 그냥 호구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저울을 들고 배분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약간 나눌 수 있는 거, 내가 상황과 여건에 맞는 그런 정도의 바람직한 나눔. 이 카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 담당해야 되는 업무나 뭔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내가 딱 이만큼 하기로 한 거, 이걸 좀 넘어섰을 때, 근데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일, 내가 생각해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진심, 그런 헌신, 좀 이런 부분에 도전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기게 된다.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원래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내가 하는 일 다음 사람이 하는 일을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심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서비스 담당하는 사람인데 다른 담당자를 교육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담당하는 거 옆에 있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약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수준의 일에 도전을 해보시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력이 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의미라든지 새로운 진로 방향, 새로운 적성, 이런 걸 찾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말고 다른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어. 이 안에도 뭔가 변동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일 말고 다른 시간대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커리어나 적성 쪽으로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원래 하는 일은 어차피 안 바뀌고 누가 새로운 일을 주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퇴근 이후에 뭔가 자격증을 공부해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다른 곳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이런 쪽으로 시도를 했을 때 의외로 그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이라든지 덕질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경험을 쌓게 되고 적성을 새롭게 탐험할 수 있고, 그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뭔가 자소서에 새로운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학생이신 분들은 내가 추가로 일을 한다든지 추가로 더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 상황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취미 생활을 게임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나중에 게임 회사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공부한 내용을 직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취미까지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업무도 잘해요.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근데 즐기면서 했던 게임도 일치하니까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게임 회사 다닐 때 만족도가 높겠죠. 내가 하던 일에서 조금 더 하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남은 시간에 내가 좋았던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모두 같은 얘기거든요. 어쩌면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하다가 내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게 된 상황.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이 그 두 번째 일일 수도 있고요. 좋아서 아예 다른 일을 취미로 시작했어요. 남는 시간을 활용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기존의 능력이랑 같이 케미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이 두 가지 상황 다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무언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밀크 앤 허니, 이 카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유랑 꿀이랑 둘 다 엄청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자연에서 나온 액기스예요. 우유는 소가 만들어내는 액기스고, 또 꿀은 벌이 만들어내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유랑 꿀이 만나면 또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다른 데서는 진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매력.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다 있는 그대로 또 자연스러운 달콤함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카드는 원래 이제 당신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당신다운 거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완전 놀라운 새로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랑 또 처음 보셨던 유니콘 카드, 이 두 가지 카드가 다 동시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제 안에 전혀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특별함과 매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두 가지를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 힘 카드에서 사자와 여인의 대립처럼 보이는 조합, 이런 것들 분명히 있어요. 취미로 하는 일, 본업으로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돌아보시고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다를 수밖에 없는 독특한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덕질을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공부를 하신다든지, 여러분이 뭔가 동시에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일 수 있고 하나는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하는 역할이니까 하고 계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내가 놓을 수 없어. 아니면 난 진짜 좋은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가져가 보세요. 왜냐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특별함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카드들은 그게 완벽한 조화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목받는 데는 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또 있어야 우유를 만들어내고 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조화가 더 빛을 발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노력과 투자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뭐를 잘하지? 두 가지가 뭐지? 그 두 가지 어떻게 잘 끌고 가지?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지?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시고 꼭 남겨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의 적성이나 진로, 일, 공부, 커리어 이런 거 한번 접근해 보세요. 아주 우유랑 꿀이 만나는 그런 조합처럼 아주 달콤하면서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미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